최근의 미중 관계를 보더라면 매일매일 온도차가 난다 할 정도로 헷갈리기 짝이 없는 뉴스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이 미중 관계가 회복일로 가고 있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다른 이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공급망 배제를 앞세운 분리로 가고 있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과연 어느 주장이 맞는 것일까요? Y타임스가 미중 간 대화의 본질 및 그 이면에 담긴 실체를 파헤쳐 봤습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VOA 중국어판은 현지 시간으로 9일 바이든 행정부가 미중 간의 대화를 추구하는가 아니면 구체적이고도 무자비한 분리정책을 추구할 것인가, 이런 제목의 기사를 통해서 앤서니 블링컨 국무장관이 중국을 방문할 것이라는 보도들이 나오면서 미중 관계가 다시 회복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있지만, 반면 미국이 대화를 추구하는 것은 단지 분쟁을 예방하려는 것일 뿐 미중 간의 강력한 분리 정책은 계속 추구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VOA는 특히 그동안의 미중 간 대화를 통한 관여 정책을 펼쳐왔지만 이미 실패했다 그러면서 미국은 중국 공산당과의 대화를 구걸할 필요는 없다는 전문가의 말을 인용하기도 했습니다. 미국은 샹그릴라 대화에서 리장푸 중국 국방부장이 미국과의 대화를 거부한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대화의 끈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미국이 대중국 정책에 있어서 외교의 목표를 분명히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과거의 대중국 정책은 대화를 통해서 중국에 관여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중국을 민주적으로 변화시키는 데 목적을 두었다 그러면, 미국은 이젠 그런 허망한 생각을 포기하고 맹목적 관여가 아닌 이해관계를 분명히 하는 외교로의 전환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중국과의 관계에서 협력할 것은 협력하되 미국의 패권 또는 자유주의적 질서를 훼손시킬 수 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분리시키는 그런 전략으로 바뀌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과거의 대중국 정책이 중국을 포용하면서 세계 속의 중국을 만들어가는 것이었다 그러면, 이젠 중국 스스로 미국과 경쟁하고 미국 주도의 패권 질서를 부정하는 상황에서 더 이상 중국과의 동행이 아니라 중국을 배제함으로써 자유주의적 질서를 지키는 방향으로 외교 노선을 정립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이런 관점에서 VOA는 미국의 대중국 외교 노선이 앞으로 더 세밀하면서도 매우 강력한 중국 배제 정책을 펼칠 것이라고 본 겁니다. 이와 관련해서 카터 센터의 중국 프로그램 책임자인 류와웨이는 바이든 정부의 대중국 정책의 본질은 중국이 말과 행동을 바꾸지 아니하면 현재의 국제 질서에서 쫓겨날 것으로 본다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미국의 세계 패권에 대한 욕심을 부리지 않고 국제사회 속으로 들어가서 협력한다면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받아주겠지만, 그럼에도 넘어서는 안 될 레드라인을 넘게 된다면 중국은 완전히 고립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류와웨이의 진단인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지금 미국이 중국과 대화를 지속적으로 시도하려는 것은 이런 미국의 대중국 전략을 중국 측에 설명하면서 중국을 변화시키려는 의도가 담겨 있다고 정리할 수 있을 겁니다. VOA는 퀀텀 리프의 의견을 인용해서 미국은 중국과 협력할 것은 협력하되 넘어서는 안 될 분명한 선을 긋는 전략을 채택하고 있는데, 이는 미소 속에 칼을 숨기는 전략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고 밝힌 겁니다. 이와 관련해서 파린 팔리시의 제임스 팔머는 미국의 대화 재개 요구에도 중국이 이에 응하지 않는 것은 시진핑이 미국의 속내를 꿰뚫어보고 있어서 그런 것이라 그러면서, 중국은 미국이 디커플링에서 디리스킹이라는 용어로 대체된 대중국 정책의 본질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대화의 장으로 들어오려고 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쇠펑 신임 주미 중국 대사는 7일 미국이 중국에 대해 공급망 등 디커플링을 추구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새롭게 제시한 디리스킹 개념에 대해서 이 중국인들은 이 둘 사이에 별다른 차이가 없다고 느낀다라고 평가한 바 있습니다.
그는 또 무엇이 위험이고 위험은 어디 있고 또 어떻게 제거하는가 그러면서 중국 일반인들은 미국이 위험 제거라는 명분을 내세우면서 실제로는 디커플링을 하려는 것으로 우려한다라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이를 다른 말로 바꾸자면 중국은 중국몽으로 대표되는 시진핑 주석의 세계 패권 장악 의도를 결코 포기할 생각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요구하는 시진핑 욕심 배제라는 외교적 틀 속으로 들어가지 않으려 한다고 설명할 수 있을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임스 팔머는 궁극적으로 백악관이 구성하는 비전, 그러니까 큰 차이를 가진 두 강대국이 세계 패권 장악이라는 중국의 구상이 배제된 가운데 계속 협력하면서 경쟁하는 체제를 유지할 수 있다는 그 비전은 중국 지도부가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내다본 겁니다. 그럼에도 미국이 중국과의 대화를 추구하는 것은 남중국해를 비롯해 가지고 대만 문제 등에 있어서 군사적 충돌을 피하기 때문입니다. 반면 중국은 그런 군사적 위협을 통해서 대화의 주도권을 잡으려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강대강 충돌은 불가피하다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이런 관점에서 미국이 중국과의 대화를 추구하는 것에 대해서 착각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한국의 정치권 일각에서는 미국도 중국과의 대화를 추구하고 경제적 유대관계도 강화하려고 하는데 왜 한국은 중국과의 충돌의 길로 가려 하는가 그러면서 중국을 자극해서는 안 되고 중국과 외교적 관계를 개선해야 된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만은 이는 미국의 의도를 그야말로 잘못 알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런 흐름을 대표적으로 보여준 것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현지 시간 8일 발언입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이날 바이든 대통령의 기고문을 통해서 미국 정부는 계속 시장과 산업의 경쟁력과 회복력을 강화할 것이라 그러면서 미국이나 미국 경제에 반대해서 베팅하는 것은 결코 좋은 생각이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중국과 경제 관계 악화 우려를 고심하는 동맹을 단속하고 첨단 기술 분야 등에서 중국을 배제한 공급망 구성 의지를 재확인한 겁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 경제 회복은 어느 주요 경제국보다 강력했다, 공급망 문제가 계속 해결되고 있다, 이런 말들을 강조하면서 중국을 배제한 공급망 구축 지속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 우위를 강조할 때 수시로 사용해왔던 미국에 반대해 베팅하는 것은 결코 좋은 생각이 아니다라는 표현을 통해서 미중 간의 갈등 국면에서 중국과 교역과 투자 문제로 고심하는 일부 동맹과 파트너 등에 대해서 미국 편에 서라는 메시지를 전달했다라고 분석할 수 있을 겁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대중국 수출 통제 이유에 대해서도 시진핑 주석과 왜 특정 기술 역량을 이전하지 않는지 논의한 적이 있다. 나는 아주 간단하게 대량 파괴 무기, 그러니까 WMD와 정보 개입에 사용하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매우 다른 관계를 갖게 될 것이라고 리시 수낙 영국 총리와 정상회담 후 공동기자회견에서 분명히 설명을 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이 반도체나 인공지능, 양자 컴퓨팅 같은 첨단 기술을 군사기술 개발로 전용하는 것을 중단하는 것이 수출 통제 해제의 선제 조건임을 재확인한 겁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시 주석과 정상회담을 한 바 있는데 시진핑 주석과의 의미 있는 대화 내용을 직접 공개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이날 회견에서 아메리칸 펄스, 그러니까 미국 우선주의 정책에 대한 영국 기자의 질문에 대해서 동맹이나 우방국에 해를 끼치지 않는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그는 중국은 1:1로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것은 부채와 몰수 프로그램으로 드러났다 그러면서 차별성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미국 의회도 중국 압박에 나섰습니다. 국제기구에서 중국의 개발도상국 지위를 박탈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현지 시간으로 8일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를 통과한 것입니다. 이 법안은 국무부 장관에게 현재 다양한 국제기구에서 개발도상국으로 분류되는 이 중국의 지위 변경을 추진하도록 했습니다. 그동안 중국이 세계무역기, 우리가 WTO 등 이런 국제기구에서 자국을 아직 개발도상국이라고 주장하면서 선진국에 부과되는 더 엄격한 기준과 의무를 회피해왔다는 게 미국 정치권의 대체적인 시각입니다. 앞서 하원에서도 비슷한 내용의 법안이 찬성 415표 대 반대 0표로 가결된 바 있습니다.
이날 상원 외교위원회는 대만 방어 및 국가회복력법도 통과시켰습니다. 이 법안은 제정 180일 내로 국무부와 국방부 등 정부 관련 부처가 중국의 대만 침공 가능성에 대한 전략을 수립해가지고 의회에 보고하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미국은 중국의 세계 패권 장악 야욕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다양한 정책들을 시행하고 있고 또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진행되는 미중 간 대화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분명히 이해하지를 못하면 국제 정세를 오판할 수도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될 것입니다. 와이타임 정세 분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